안녕하세요. 일본어 이형주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꽃이나 나무 등 식물에 대한 것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디 한번 일본의 국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계절별로 어떤 꽃들이 있는지, 또 대표적인 나무는 무엇인지, 일본을 상징하는 분재는 왜 일본을 상징하게 되는 문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알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의 국화는 무엇일까요? 먼저 떠오르는 게 벚꽃인데요. 사실은 이 벚꽃은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인 거는 맞는데 법률로 지정된 국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국화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일본의 그 벚꽃은 예를 들면 그냥 사쿠라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냥 하나미라고 해서 꽃구경이라고 할 때도 일본의 벚꽃을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꽃 하면은 벚꽃을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만 되면 일기예보에 이렇게 벚꽃이 가장 한창인 때가 이렇게 여기는 며칠경, 여기는 며칠경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모든 일기예보에 보면은 벚꽃이 가장 그 이쁜 곳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다니기도 하는데요. 옛날의 벚꽃은 예를 들면 순결이라든지 아주 그 피고 지는 사랑 이런 거를 말했다면 중세 시대 때는 뭐 사무라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덧없는 인생, 뭐 금방 죽는 덧없는 죽음 뭐 이런 거로 대변되고 그래서 벚꽃은 다양한 의미로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벚꽃 명소가 있어가지고 뭐 우에노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벚꽃 나무 아래 자리를 맡아놓고 밥을 먹고 뭐 음료도 마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벚꽃은 굉장히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죠. 벚꽃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벚꽃은 한 300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일본 벚꽃을 보실 때 저거는 벽꽃이구나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벚꽃이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나름 그것에 대한 재미가 있답니다. 자, 근데 한편 벚꽃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면에 일본 왕실을 대표하는 꽃은 있어요. 그것은 국화인데요. 국화는 1869년에 왕실 지정 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화는 아니지만 왕실을 대표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국화는 왕실을 대표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 왕실과 귀족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16개 입은 왕족, 그 다음에 14개 입은 귀족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현대의 일본은 16개 입,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권에도 이렇게 국화가 있는데 딱 16개여야 돼요, 꽃잎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왕실 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 벚꽃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16개 잎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여권이라든지 훈장, 국가가 주는 훈장이나 국회의원 배지 같은 경우에 공식 문서에 국화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6개의 꽃잎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시면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해서 굉장히 많은 꽃들을 심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각 그 계절별로 그 꽃축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만 평의 이 꽃들을 심는데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다양한 찌지지마야마 그 공원에는 꽃잔디가 있다든지 군마의 플라워 파크에는 튤립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지역에 잘 맞는 꽃들이 수만 평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가보라고 권하는 곳은 그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라는 그 곳인데 이곳은 그 장미 축제를 해요. 장미 축제를 하는데 장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꽃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꽃만 보는 곳이 아니고 17세기에 네덜란드 그 왕궁하고 그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풍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 하우스 템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쿄 디즈니랜드의 2배고 면적이, 그리고 한국의 롯데월드의 14배 정도 돼요. 한 49만 평 정도 돼서 굉장히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이제 장미축제라는 이런 초대장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인터넷에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수국이나 라벤더 같은 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제가 권하는 것은 홋카이도의 후라노의 이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 종류의 라벤더가 아주 그냥 평야를 뒤덮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밤에는 불꽃놀이 아주 소소하지만 1,000몇백만 벌 이렇게 빵빵 쏘아요. 그리고 이제 노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밤에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라벤더뿐만 아니라 무슨 그 해바라기라든지 그 다음에 메리골드라든지 사루비아 같은 꽃들도 거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곳인데요. 네, 이렇게 오두막집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서 여름에 라벤더를 향과 함께 즐겨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의 또 하나의 명물인 히마와리노 사토는 이제 그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시면 해바라기가 저렇게까지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죠. 그래서 어머니 날은 5월에 있는데 이때는 저희랑 똑같이 이제 카네이션을 어머님께 드리는데, 아버지의 날에 드리는 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날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 그 선플라워, 히마와리의 해바라기를 아버지께 드려요. 이유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해바라기처럼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뜻인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코스모스나 이런 게 있는데요. 가을 하면 뺄 수 없는, 축제는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주로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이고, 축제는 아니지만 모미지가리를 하죠. 단풍놀이를 해요. 그래서 단풍놀이는 교토의 명물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온 교토가 다 진짜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이죠. 그래서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요미즈 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12월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존을 잘 해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매화나 여기 안 써 있지만 동백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시면, 시즈오카에 가시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꽃 축제에 대해서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나무에 대해서 보는데요. 일본의 나무, 대표적인 나무 삼나무죠. 그래서 삼나무는 일본의 개국 신화에서부터 나와요. 일본이 자랑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삼나무가 많기는 한데 삼나무를 더 많이 심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이 패전 이후에 이제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삼나무가 일본 풍토에 잘 맞아서 이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전국의 산에 심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쭉쭉 뻗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지진에도 강하기 때문에 집도 짓고 다 이렇게 해서, 이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1924년에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나무긴 한데 단점 하나는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가분쇼라고 하죠.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리는 일본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이 삼나무를 조금 어떻게 처치해야 되지 않느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일본에 가시면 이렇게 쭉쭉 뻗은 삼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일본에 가면 정원을
예쁘게 가꾸거나 이케바나 이렇게 꽃꽂이를 굉장히 정교하게 한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연적인 꽃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공적인 어떤 꽃을 이렇게 분재나 이케바나처럼 이렇게 창작의 도구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분재가 시작된 시기는 잘 모르지만 분재를 예술품으로 감상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이제 재배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전통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재는 일본이 종주국이에요. 종주국이고 2위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재 발달된 2위인데 분재는 1위와 2위 사이가 그 즐기는 사람들이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본이 분재를 즐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아주 예전에는 무사나 왕족이나 승려가 즐겼다면 현대에는 이제 고령층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즐겼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미니 분재를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미니 분재를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본인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분재라는 거는 요소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운치가 있어야 되고 예술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 요소를 다 갖춰야지 분재로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저처럼 분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봐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냥 그렇다 이러는데 이게 나름의 균형미라든지 창작미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분재는 일본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로 뿌리가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일본의 꽃이나 나무 이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것, 뭐 국화라든지 백합, 장미 뭐 이런 거 해바라기 히마와리라든지 아까 삼나무쓰기라든지 이런 식의 꽃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화가 무엇인지, 일본의 분재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